네, 오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죠. 네, 코로나를 헤쳐나가기 위한 연방정부와 온주정부의 노력이 가일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태리오 주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이 코로나 대응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지출 예산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로드 필립스 온주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총 1861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가족들을 지원하고요. 어린이집과 병원 그리고 장기 요양시설의 시설과 직원들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내용 중에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자녀 1인 1명당 400달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주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양육비와 온라인 교육비 명목으로 자녀당 200달러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50달러를 제공한 바가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지원 금액을 2배 가까이 늘려서 12학년 미만 아동당 400달러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500달러를 지급한다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또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양육비 세금 환급액을 일시적으로 20%까지 늘려준다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금 환급 대상이 되는 30만 가구가 적어도 125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정부 지침으로 문을 닫은 직원 수 100명 미만 업체 중에 재작년 4월과 작년 4월의 매출을 비교해서 20% 이상 그 매출이 감소한 업소에게 $10,000에서 최고 $20,000까지 무상 지원했었던 온주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을 한 차례 더 시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출이 70% 이상 떨어진 소매업소의 경우에 연방과 온주 정부로부터 올해에만 $60,000 가까운 지원금을 얻게 된다는 합산이 나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월세 지원금 받는 것 있죠. 급여보조금 받게 되죠. 온주정부에서는 재산세, 전기료 리베이트 이런 것들 받게 되죠. 총 $59,000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의 침상수를 늘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의 속도를 더하기 위해서 18억 달러를 향후 4년에 걸쳐 49억 달러를 투입해서요. 장기 요양원의 간호사와 간병인 수를 크게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입주자들에게 현재 하루 2.75시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을 4시간으로 늘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방 예산안, 온주정부가 나는 연방 예산안은 4월 19일 모두 공개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인종차별 때문에 미국 전역이 시끄러운데 캐나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에 지난 1년간 캐나다 국내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는 집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캐나다 내 중국인 전국연합 이런 시민단체들이 지난 1년간 캐나다 전국에서 일어났던 반아시아계 증오범죄를 수집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종차별 성격의 폭력 사태가 11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코로나가 본격화했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건 1년간 두 군데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된 피해자들의 신고 사례 건수를 토대로 집합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신체적 폭행에서부터 얼굴에 침뱉기, 무슨 욕설, 언어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도 어린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전체 피해 사례 중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643건의 사례를 집중 분석해서 피해자의 60%가 여성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아시아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그리고 온태리오주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BC주에서 44% 그리고 온주에서 약 40%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욕설 같은 그런 언어폭력이 73.4%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직접적인 육체폭행이나 신체 접촉이 10%, 고의적 기침이나 침뱉기 같은 것들이 10%, 기물파손이 4% 그런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서비스를 거부한다든지 직장 내에서 차별을 한다든지 사이버상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도 여러 건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연령은 노년층이 57%로 가장 높고요. 18세 이하 청소년층에서도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살 이하 젊은 층을 그래서 청소년층이 당하는 인종 비하 사례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공원이나 거리 그리고 길거리 등에서 이런 공공장소에서 발생을 했고 식당이나 식품점 같은 데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에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공개적 발언으로 반아시아계 범죄를 규탄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지만 의회가 아직도 분명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종차별 피해 사례를 줄이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뿌리라고 할 것은 없지만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대규모 사태 같은 것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은 지난 1991년 3월 3일 새벽으로 기억이 됩니다. 미국의 얘기입니다.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속 차량을 뒤쫓아가서 세웁니다. 그리고는 20대 흑인 청년을 차에서 끌어내려서 곤봉 그리고 전기 충격기 그리고 발로 무차별 구타했습니다. 이 잔혹한 이 폭행의 모습은 어느 한 배관공의 비디오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었죠. 그렇지만 경찰관들은 어쨌든 무죄 방면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LA 폭동의 도화선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후로부터 꼭 30년째 되는 날 경찰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그리고 공권력을 빙자한 위법행위, 이런 과도한 폭력 이런 것들 그리고 인종적 편견을 뿌리 뽑기 위한 경찰 개혁 법안이 발효가 된 겁니다. 지난해 5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덜미를 눌려서 숨진 흑인 남성의 이름에서 비롯된 조지 프로이드법입니다. 17살 소녀의 스마트폰에 찍힌 프로이드의 마지막 8분 46초 그 진이겨진 얼굴은 의료사고라는 주장을 했던 경찰의 보고를 여지없이 박살내버렸습니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왔죠. 그렇게 달궈진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 이 운동은 미국의 대선판까지 흔들면서 트럼프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첫 경종이 됐습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서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지난 16일 미국 애틀란타 총격 사건은 아시아계의 프로이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대 백인 청년의 삐뚤어진 성중독을 범행 동기로 지목했던 초기 경찰 발표는 증오범죄를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키웠죠. 아시아인은 병균이 아니다. 증오를 멈춰라. 이런 외침이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종분포는 이민문호를 대폭 개방했던 지난 1965년 이민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019년 인구조사국 통계를 보면 당시만 해도 84%를 차지해서 압도적 머릿수를 자랑했던 백인, 그것이 50년 만에 지금 60.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히스패닉은 같은 기간에 4%에서 지금은 거의 19%까지 치솟아서 흑인 인구 14%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흑백 구도의 이런 구체적인 붕괴, 숫자적인 붕괴는 정치, 경제적인 힘의 필연적인 이동을 수반을 했고요. 그래서 위상이 높아진 아시아계를 노린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작가 제인 윌리슨 용광로, 멜팅 팟이 초연된 1908년 미국은 위대한 인종의 용광로 신화에 들떠 있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 사상과 삶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쳤다는 친서까지 작가 제인 윌에게 보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인구 지도가 변하자 용광로를 구시대적 은유로 밀어내고는 지금은 다문화가 공존한다는 뜻으로 샐러드 볼, 샐러드 그릇이라는 또 다른 낙관전 프리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뒤안길에는, 그 바람직하다는 표상의 뒤안길에는 차별과 증오 그리고 위험한 혐오 이런 것들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법은 치안 부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어서 상원 통과가 지금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니 킹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미국 내에서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샐러드 그릇, 샐러드 볼, 다문화의 공존과 조화라는 이념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내부 균열의 경고장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표출된 것이 바로 엊그제 한인 여성들의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디 가서 겪는 것이 인종차별,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실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종의 문제, 레이시즘의 문제인데요. 사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 고착되어 있는 개념, 어느 사회에 미리 이미 발생되어 있던 사회 개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뭉쳐진 힘, 그 단합된 목소리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회적 병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항생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즉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곰팡이균을 녹여 없앨 수 있는 것은 바로 응집된 힘일 것입니다. 뭉쳐진 힘, 합쳐진 목소리, 그런 것들로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보다 강력한 우리의 자세를 점할 수 있는 위치, 그것은 어찌 보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느 땅에 심어놔도 정말 굳건하게 살아가는 생명력을 가진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다 2인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한인들에게 함께 응원가로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내 나라 내 결에. 보라동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포기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동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추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에요. 보라통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별에요. 보라통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이 땅에 하나됨이 옳지 않겠나. 이 땅에 하나됨이 옳지 않겠나. 코로나 내 모내에서 사회 환경은 참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 이민사회 한 목소리로, 그리고 한 힘으로, 한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강력한 우리 민족의 근간, 그 정신을 발휘하며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원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